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이 벌써 한 주가 지났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인해 손도 꽁꽁, 발도 꽁꽁, 온 도시가 꽁꽁 얼어붙어 버렸네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도 더욱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첫 번째로 제가 읽어드릴 책은 만남은 지겹고 이별은 지쳤다입니다. 책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관계를 이어가는 것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지칠 대로 지친 당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만 끊어내야 하는 관계라는 걸 알지만 차마 혼자가 될 자신이 없어 상처 주는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50만 구독자들의 고민을 마주하며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그저 우리는 조금 서투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며 관계를 이어나가는 현명한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지나온 상처가 아물고 누구보다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현명한 사랑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은 제 채널을 애청해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한 구독자분이 선물해 주셨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서점에 출간되었을 때 제가 눈여겨봤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책 낭독을 하다 보면 제가 말하는 것 마냥 편하게 읽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 중에 하나이고 그렇다 보니 내용도 쉽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만남은 지겹고 이별은 지쳤다란 책 제목이 딱 지금의 제 마음 상태를 대변하는 것 같아 더 몰입해서 읽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사랑하고 싶은 당신, 저와 함께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랑을 싹틔워보는 건 어떠세요? 저는 총 4개 챕터 중 1, 2챕터에서 각각 2개의 글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사랑을 원하기보다 상처받지 않기를 원해. 누군가를 만나고 싶기는 하지만 힘든 건 싫은 나. 너무 욕심인 걸까? 정말 내 인연이라는 게 어딘가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도대체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 이 사람이 내 인연일 거라고 생각하고 만났지만 그 끝은 늘 같았다. 사랑이라는 건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매번 이러는 걸 보면 사실 사랑은 아프기만 한 게 아닐까? 누구를 만나도 어차피 비슷한 결말이라면 차라리 시작조차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는 내가 되는 거니까. 나는 이제 이별의 아픔보다 혼자의 외로움이 더 익숙하다. 적어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홀로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으니 오히려 낫다. 우리가 어릴 적 꿈꾸던 그런 최고의 사랑은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바라던 사랑과 이토록 다른 것이 사랑이라면 차라리 그로부터 도망치고 싶다. 꿈꾸던 사랑이 아니라면 차라리 사랑을 하지 않겠다는 내가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사랑을 꿈꾸는 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며 사랑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욕심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타협하기보단 굳게 닫힌 내 마음의 문까지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을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실컷 욕심을 부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가까운 내 옆자리에 두고 싶은 사람인데 좀 욕심 부리면 어때요?
그 누가 적당하게 사랑하고 싶겠어요. 세상을 가져다 주고 싶을 만큼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할 사람이 있는 것뿐. 왜 우리는 영원하지 못할 거면서 영혼을 약속하며 사랑하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꼭 죽기라도 할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사랑을 말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매일 아침을 그녀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했고, 떨어져 있는 순간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녀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사랑이 당연함이 되고 무심함으로 변하기까지는.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이 입에 희뿌연 입김만 날릴 만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이별이 다가오는 걸 알았다고 했다. 그러한 하소연을 들으며 나 또한 참 속상했다. 왜 늘 사랑의 결말은 이리도 비슷한 건지. 나는 어떤 연애든 연애 초반처럼 늘 타오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완벽하게 남이었던 둘이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시작했으니 당연히 하루하루가 새로울 것이다. 간절하게 내 것이 되기를 바랐던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데 그 누가 이별이 다가오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완벽하게 남이었던 너와 나는 어느새 너무도 당연한 우리가 돼 있다. 언제 내 삶에서 떠나갈지 모르던 너였는데 언제까지나 함께 서로의 곁에 머무를 것 같은 우리가 됐으니 그 떨림과 설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런 떨림과 설렘 따위 없다고 해도 여전히 상대방을 바라보며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내 곁에 있어주는 이 사람이 소중한 것과 떨림과 설렘의 감정이 느껴지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슴이 설레고 함께하는 것만으로 떨리는 건 일종의 호르몬 작용일 뿐이지만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냐는 것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연애 초반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심장이 터질 듯한 감정은 들지 않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원했는지,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길 바랐는지,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러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 감정을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 함께 해준다는 사실만으로 고마워했던 감정은 당연한 서로의 약속이 될 뿐이고, 더 나아가 연애 초반의 감정들이 희미해짐에 따라 그 사람의 소중함마저 잊어버리고 만다. 마음이 식은 거라고, 이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니 그때와 같은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다. 후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저 한순간의 감정일 뿐인 설렘과 상대방의 소중함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표를 본 적이 있다. 무언가에 관한 소중함의 최대치가 100이라고 친다면 가지기 전에는 80이고 가진 후에는 20. 그것을 잃은 후에 100이 된다고. 잃은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다고. 누구라도 상대방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그건 힘든 일이다. 그러기엔 연애 초반의 그 떨림이, 설렘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래서 나는 오랜 시간 함께하는 연인들을 존경한다. 연애 초반의 감정이 지남에 따라 사라졌다고 해도 서로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니까. 그저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노력을 통해 인연을 더 끈끈하게 가꾸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당장의 이별에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할 사람이었던 거다. 그리고 어딘가에 분명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당신의 소중함을 잊지 않을 사람. 사랑이란 뭘까?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설레고 가슴이 두근두근한 그런 마음일까?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렘은 사라지고 가슴이 뛰지 않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걸까? 왜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여전히 가슴이 뛰고 설렐 수는 없는 걸까? 사랑이란 건 애초부터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그저 버림받아야 할 그런 마음일 뿐인 걸까? 그건 분명 아닐 텐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백발이 성하게 된 할머님과 할아버님의 일상과 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담고 그들이 이별하는 순간을 담은 영화다. 함께한 지 몇십 년이 된 부부 사이지만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행동 하나하나에는 자상함과 배려심이 배어 있다. 사랑이 그저 심장이 떨리고 설레는 것에서 오는 거라면 할머님과 할아버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사랑은 이미 온데간데 없지만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화면 속에서의 두 분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그렇다. 사랑이란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설레는 그런 감정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거다. 인터뷰에서 할아버님은 이런 말을 한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혼자여서 외롭던 내가 부인이 생기고 가족이 생겼으니 이 얼마나 행복하고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다음 생에도 부부로 만날 것이라고. 사랑이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얻은 내 마음의 평안, 행복 같은 것들. 그 사람이 주었기에 그것들이 그토록 가치가 있고 더욱이 나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 때문에 상대방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영화 노트북의 대사 하나를 더 인용하고 싶다.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일깨우고 더 많이 소망하게 하고 가슴엔 열정을 마음엔 평화를 주지. 난 너에게서 그걸 얻었고 또한 너에게 그걸 주고 싶었어. 사랑이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소중함을 그저 가슴속에 간직만 하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이다.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서로의 믿음과 신뢰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사랑의 밑거름이 된다. 당신의 소중함을 모르고 당신을 떠난 사람은 그저 사랑이 뭔지 몰랐을 뿐이다. 설렘, 두근거림, 호감. 순간의 감정들에 목이 말라 눈앞에 있는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 스스로의 가치마저 의심할 필요는 없다. 나는 여전히 소중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후회할 것이니까.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긴 시간에 함께 할수록 더 의미 있는 무언가로 가득 차는 것일 테니까. 표현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마음은 무관심뿐이다. 눈빛만 봐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나요? 감정이나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표현하여 전하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감정이 더욱더 값지다고 생각한다. 직접 말로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자연스레 느껴지게끔 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른다. 사랑해 라고 말해도 그저 말만 사랑한다는 말이었을 뿐, 그 말에는 사랑이 전혀 없던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말에 100%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말로 전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나는 너에게 표현하지 않았을 뿐 이미 충분한 사랑의 모습을 보였으니 스스로 느껴라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고 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확인, 애정 표현, 사랑이 넘치는 눈빛과 같은 것이 바로 여전히 서로가 사랑을 이어가도 된다는 확인의 과정이다. 그런데 표현을 하지 않으니 상대방은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 관계를 이어갈 확신이 들지 않게 된다. 자신이 표현하는 만큼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오는 표현이 없으니 혼자만 사랑한다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나도 상대방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음이 식고 표현할 사랑조차 남지 않게 된 관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렇기에 늘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사랑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확인시켜줘야 한다. 물론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랑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무뚝뚝한 말투로 내뱉는 무관심의 말들을 의미하진 않는다. 각각의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표현의 방식이 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안심하는 사람,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줄 때 안심하는 사람, 잠에서 깬 직후에 보내는 안부 연락에 안심하는 사람. 사랑의 표현에는 많은 방식이 있고 사람마다 사랑받음을 느끼는 순간조차 다르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난 이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 뿐, 그러니 내가 스스로 느껴라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 상대방이 어떤 순간에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결국 서로의 사랑을 확인받을 때 더 안심하고 그 사랑에 깊게 잠길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유독 인색했던 친구가 있었다. 부모님에게조차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성격이었다. 당연히 연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또 마음을 표현하는 일도 마냥 부끄럽고 어려웠겠지. 그런 그와 연애를 하는 그녀는 늘 표현에 목이 말라 있었다. 다정한 눈으로 바라본다든가 사랑한다고 말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대부분 애정의 표현이라고 본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그저 부끄럽고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낯설어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라는 걸 알아주기를 바랐다.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꼭 보여주어야만, 확인해야만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체로 믿어주기를 바랐다. 그것이 욕심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한 채 표현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여겼던 친구는 끝내 이별을 맞이했다. 떠나갈 때 그녀가 말했다고 한다. 분명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데 짝사랑을 하는 것만 같다고.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든 거대했든 그걸 보여주지 않았으니 결국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확인해야만 믿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냥 그 자체로 믿어달라고 주장하던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를 그때가 돼서야 깨달았다고 한 넉나간 친구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하다. 친구는 말했다. 가슴속에 묻어둔 말들 전부 표현해 줄 걸. 표현하지 못한 게 한이 돼버릴 거라면 담아두기보다는 꺼내볼 걸. 늘 하는 말이지만 후회는 이미 늦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줄 때, 내 두 눈을 마주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표현했으면 됐을 것을. 나는 바보같이 그 시간들을 지나온 것이다. 그 시간들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표현도 망설이지 말자. 순간의 부끄러움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순간 그런 감정들이 들 수 있겠지만, 이겨내고 표현하면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은가. 그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감정들을 가슴에 담아둬봤자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그 시절이 지나가 버리기 전에 어서 표현해야 한다. 지나간 마음들로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지금 이 순간에도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은 가슴 속에 슬프게 남아있을 뿐이다. 떠나간 사람을 붙잡는 방법에 정답은 없다. 내 곁을 떠난 사람,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나요?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바로 이별한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다. 이미 헤어졌지만 마음은 남아있는 그 사람과 재회하고 싶다고. 그런데 어떻게 붙잡아야 상대방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내놓는 대답은 같다.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확실한 방법 같은 건 없다고. 그저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이 얼마만큼 진짜인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별의 상황은 다양하다. 누군가의 마음이 식어서 이별할 수도 있고, 한쪽의 큰 잘못으로 이별을 했을 수도 있다. 심지어 별것 아닌 것이 이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양한 오해와 실수가 그곳에 있다. 모든 상황마다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해답 같은 건 없다. 할 수 있는 건 앞서 말했듯이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뿐. 사실 헤어졌던 연인들이 다시 결합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오해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보다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일이다. 친구 사이에서는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둘 사이에 벌어졌던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로 관계가 회복된다. 하지만 연인 사이에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돌아섰냐, 돌아서지 않았느냐만이 중요할 뿐이다. 그렇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도 오해를 푸는 것도 중요는 하겠다만 돌아선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진심인지를 이야기하려 노력해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이만큼이나 나에게 간절하구나를 느끼게 하고 서로 사랑했을 때의 마음이 꿈틀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결국 최선을 다하지 않은 마음들은 후회로 남아 나를 괴롭힌다. 순간의 자존심 때문에, 머뭇거림 때문에 전하지 못한 마음들은 훗날 후회로만 남게 된다. 그때 내가 연락을 했더라면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여전히 나에게 마음이 남아있던 것 같은데
내가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그러니 그 순간 여전히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하자. 당신의 마음이 닿았다면 떠난 그 사람은 다시 돌아갈 것이고 혹여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마음에 대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나 저러나 사실 자신의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마음은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 보고 싶었던 때를 놓치면 영영 볼 수 없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함께 마주잡던 손은 차갑게 식어 손가락 사이에 허전함만 남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마음이 변하기 전에 그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숙제이다. 어차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마음이라면 붙잡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가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도록 방치한 것임을 잊지 말자.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다. 상대방 또한 나를 그리워하는 시간에,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시간에, 여전히 나에게 마음이 있는 그 시간에 달려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내 품에 안길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